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문제를 두고 지역 일선 경찰들도 들끓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종시는 임시선별검사소를 다시 운영하기로 했고, 천안시도 동남구 선별진료소 운영을 주말과 공휴일까지 확대했습니다. 지난해 2월 천안 부정동의 한 원룸에 불을 질러 전 여자친구 등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천안 지역 재해 우려 지역을 찾아 재해 예방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천안시가 쪽방과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발굴해 맞춤형 주거 상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문제를 두고 지역 일선 경찰들도 들끓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국 신설안에 지속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던 지역 경찰관 A씨. 최근 국무회의에서 신설안이 속전속결로 통과되자 망연자실한 마음입니다. 오는 2일로 예고된 경찰국 신설을 저지하기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규정 위반이다, 징계다, 항명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검사 집단하고 다르잖아요. 많이들 지금 의기소침해져 있고 지금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개별적으로 이제 1인시, 피켓시를 전국 투어를 하고 있는 직원도 있어요. 일선 경찰들은 경찰이 정부를 상대로 이렇게 반대 목소리를 낸 건 창설 이후 처음이라며 검수완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졌다고는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인사, 예산, 감찰을 다 갖다가 독립된 애청인 우리들 경찰청을 행안부에서 일개 국을 두어서 통제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뭐 한마디로 반발을 안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지역 야당 국회의원들도 경찰국 신설에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에 도전 중인 아산을 강훈식 의원은 SNS를 통해 양손에 민생과 경제 대신 검찰과 경찰이 쥐고 흔드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고 했고,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천안갑 문진석 의원은 경찰국 설치는 절차상 헌법 위반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헌법 96조에 보면 행정각부의 설치라든가 또 조직, 그다음에 직무 범위는 법으로 정한다라는 게 헌법에 나와요. 96조에. 그래서 이거는 헌법 미배다. 시행령을 통해 국회 입법을 통해서 경찰국을 신설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시행령을 통해서 경찰국 신설을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기에 정의당 충남도당과 아산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도 류사명 총경의 대기 발령 조치를 비판하고 법으로 보장된 경찰의 민주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경찰국 신설은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 28일 충남경찰청에선 일선 경찰관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지만 경찰 직장협의회는 의미가 없다며 불참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우리 지역도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급증에 PCR 검사 건수도 늘어나면서 세종과 천안시가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을 확대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5일부터 나흘 동안 세종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모두 2,988명입니다. 하루 평균 747명꼴로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확진자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종 지역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8월 1일부터 세종시청 임시선별검사소가 다시 운영에 들어갑니다. 운영을 멈춘 지 2달 만입니다. 위치는 세종시청 야외광장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연중 무휴 운영됩니다. 조치원에 있는 세종시 보건소 선별진료소도 운영 시간을 기존보다 1시간 더 늘려 오후 5시 반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검사 대상은 PCR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로 60세 이상 시민이나 역학적 관계자,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등입니다.
연일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천안시도 동남구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을 주말과 공휴일까지 확대하며 서북구 선별진료소의 경우 8월 1일부터 선별진료소 당일 예약 시스템을 도입해 원하는 시간에 빠르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은 낮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천안 지역 재해 우려 지역을 찾아 재해 예방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김 지사는 상습 침수 지역인 천안 용곡동 청수지하차도와 불당동 우수저류 시설 등 3곳을 찾아 관계자들에게 긴급 시설이 적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충남은 여름철 재해 대비를 위해 시군 자체 점검과 중앙부처 합동 점검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제20회 조치원 복숭아 축제가 세종 도돌이파크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3년 만에 비대면으로 열린 조치원 복숭아 축제에는 복숭아 판매절을 비롯해 품평회와 지역 예술인의 문화 공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또한 복숭아와 배를 테마로 한 도돌이파크도 개장돼 관람객들에게 호응을 얻었습니다. 천안시와 농협 천안시 지부는 8월 말까지 흥타령 쌀 소비 촉진 판매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매전은 시 공무원과 농협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9일 현재 매출 7천여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한편 천안에선 9천여 농가가 연간 약 3만 톤의 쌀을 생산하고 있지만 쌀 소비량 감소로 농가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쪽방과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발굴해 맞춤형 주거 상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상은 3개월 이상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공임대주택 이주 등의 지원을 받습니다. 천안시는 지난해에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54가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천안 두정동의 한 원룸에 불을 질러 전 여자친구 등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 28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27살 김모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휘발유를 뿌렸을 뿐 불을 붙이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산시의회 제9대 전반기 김희영 의장을 만나봅니다. 김희영 의장은 시의회 전체 의원들은 물론 행정부와 소통하고 협치하며 아산시 발전에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선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김희영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아산시 의회 9대 전반기 의장에 선출이 되셨어요. 우선 축하드리고요. 네. 네,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우선 우리 중부방송에서 저를 인터뷰로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특히나 우리 아산 시민께서 제가 이런 또 자리를 할 수 있게 몰아주셨고 또 특히나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네. 것들은 우리 아산시 발전에 기틀을 마련하고자 했던 출발점이고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듬직한 마음이 들어서 우리 네. 의회가 네. 정말 탄탄하게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번 의회를 잘 분석을 해보니까 정말 균형감 있는 의회예요. 의원님 수도 거의 동수나 마찬가지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칫 어떤 의회 간의 협력 부분에 있어서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저희 의회가 지금 현재 민주당이 구석 9석이고요. 예. 국힘의힘이 8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17명의 의원님들이 7월 1일 개원을 하는 과정에서 모두 다 한 목소리는 우리 함께 잘해보자. 네. 서로들 소통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얘기를 했고 협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했기 때문에 이후에 운영에 있어서는 별 문제 없을 거고 네. 저 또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또 하나는 초선 의원님들도 계시고 네. 다선 의원님들 계시다 보니까 네. 대부분 초선 의원님들은 굉장히 이에 대한 의욕이 강하시잖아요.
그런 만큼 의원님들의 어떤 질적 향상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가요? 네. 초선 의원님도 있고 재선도 있고 삼선도 있고 해서 골고루 잘 균형이 잡힌 것 같고요. 예. 초선 의원님들은 나름대로 의정 활동에 대한 부분을 밖에서 볼 때 하고 들어와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원했던 거는 교육을 좀 빨리 좀 가보자. 네네. 우리 그래서 저희도 연수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그렇게 열정으로 하고 있고 초선 의원들이 앞에서 땡기지 못하는 것 부분은 우리 재선이나 삼선 의원님들이 땡기면서 네네. 골고루 잘 교육의 질도 좀 높일 거고 더불어서 현장에 나가서의 민원 처리 상황이라든지 입법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채워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고 네네. 한꺼번에 이거를 이루기는 어려우니 그러나 이제 조급한 마음을 인정하고 서로들 상임위원회 활동 속에서도 좀 도움을 서로 주고받고 조언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 분위기라 네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조만간 빠르게 이렇게 저희들과 한 번에 그 궤도에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보면은 행정부의 시장님이 바뀌셨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의회가 견제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닌 때에 따라서는 같이 가질 부분은 같이 가지고 협치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나갈 계획이신가요? 이제 말씀하셨듯이 요 부분이 지난번 민선 8기죠. 7기 요 부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바라는 저희에게 요구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습니다. 네. 높으면서 의회의 소리가 좀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커질 수도 있고 이 부분이 아산시의 발전 또 아산 시민의 행복을 위한다라는 길이라면 목소리를 크게 낼 필요가 있고 아니면 그 시정에서 얘기하는 방향이 맞다라면 그거는 충분히 협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의회의 기능 중에 감시와 견제라는 기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의원들은 어디 한치의 뭐 치우침 없이 제대로 된 활동으로 우리 시민들이 아 이건 참 잘하고 있구나 정도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역시 지금 현재 그 의회가 예산안 심사를 한참 네네. 진행 중에 있잖아요. 네.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진행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번에 추경 예산을 지금 하고 있고요. 많은 부분들이 일반적인 추경이라고 보기에는 시정, 행정이 바뀌다 보니 틈을 타고 많이 들어와 있던 예산이 있더라.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 부분이 맞는 네. 지금 현 시급한 추경 예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네. 사업 조서는 충분히 검토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잘 챙겼고요. 네. 시민들이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아 역시 구대 의원들이 시민만을 바라보고 있구나. 아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행정하고의 이런 것들을 필요에 의해서는 각을 세울 필요가 있겠구나 정도의 평가를 받지 않을까. 네. 그래서 후회 없는 이번에 의정의 그런 회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네. 예, 예. 방금 말씀하실 때 후회 없는 의정 네.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 네. 제 가슴에 확 와닿거든요. 네. 특히 우리 시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각 지역구에서 섬세하게 선출되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분들의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민들과의 철저한 소통 이런 부분 필요한데 어떤 의원님들의 소통은 어떻게 해나갈 계획이신가요? 지역구 의원님들은 아마도 회기 중에는 회기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행사장을 비롯해서 심지어는 경로당까지 방문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애로사항을 듣고자 굉장히 동분서주할 것이라고 보고요. 네. 의회의 소통이라는 부분은 지금 현재 한 과정을 너무 큰 산을 한번 넘어봤어요. 네. 초선과 재선, 삼선 다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한 번 더 재정립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거고 저희가 이제 8월에 연수를 가게 되는데 연수를 통해서 한 번 더 우리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바람직한 소통하는 방법이랄지 지금보다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네. 네, 네. 사실 소통도 배우면서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또 소통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신다면 우리 지역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께 당부의 말씀 해주시죠. 36만 아산 시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을 계속하고 있고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십시오. 아산시의회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이 최고이고 이것이 아산시 발전을 하는 데 주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산시의회에 지금처럼 선한 눈으로 한번 바라봐 주시고 좀 더 성숙한 의회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제9대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네.
의회의 미래도 굉장히 밝고 네. 시민들이 큰 기대를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든든한 마음이 들고요. 지금 다짐하신 마음 꼭 이루셔서 시민의 행복한 아산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도시 내부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는 크게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바로 내부순환 BRT와 외부순환 도로인데요. 이 중 내부순환 BRT는 진작에 완전 개통된 반면 외부순환 도로는 아직 3분의 1 정도가 미개통 상태로 남아 있는데요. 언제쯤이면 이 도로 역시 완전 개통될 수 있을지 김후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 신도시 가장자리를 원형으로 순환하도록 설계된 간선도로, 일명 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입니다. 지난 2020년 11월 4생활권 구간까지 개통되면서 현재 1생활권부터 4생활권까지 21.2km 구간에서 차량이 통행 중입니다. 외곽순환도로 전체 길이가 31.3km인 점을 감안하면 이제 10km 정도 남은 겁니다. 이 가운데 당장 5생활권 구간은 오는 9월 준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총 연장 5.4km, 왕복 6차로 규모로 5,19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특히 이 구간은 교량 지주와 지주 사이를 뜻하는 경간이 국내에서 가장 긴 다리가 될 금빛 노을교와 합이 3km가 넘는 지하차도 2개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5, 6생활권 외곽순환도로가 개통되면 세종, 청주 5송간 접근성이 향상되고 주변도로 교통혼잡 개선 및 5생활권 내 스마트 국가시범도시 건설 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생활권 구간이 완료되면 10월부턴 마지막 6생활권 구간에 대한 공사가 본격화됩니다. 총 연장 3.3km, 왕복 6차로 규모로 여기엔 2,358억 원이 투입돼 2025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내부순환 BRT에 이어 행복도시 내 도로망의 한 축이 될 외곽순환 도로까지 완전 개통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지역화폐 국비 지원이 크게 줄면서 혜택을 축소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아산시가 하반기에 600억 원 규모의 아산페이를 추가로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혜택 축소 없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할인 판매되고 있는 아산페이. 올해 상반기에만 약 1,960억 원이 발행됐습니다. 10% 할인된 금액에 구입할 수 있어 꾸준하게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비 지원이 갈수록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국비 지원이 80%였던 것에 비해 올해 상반기는 40%로 줄었습니다. 국비 축소로 부담이 늘면서 인근 청주시 등 일부 지자체는 혜택을 없앴고 천안시처럼 월 한도액을 줄이는 지자체도 늘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지역화폐 혜택을 축소하지 않고 올 연말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이번 추경에서 50억 원을 확보한 상태로 국비 11억 원과 합쳐 앞으로 600억 원 규모의 아산페이를 추가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시는 추가 발행분과 상반기 발행한 아산페이의 잔액을 합하면 1,100억 원가량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행대로 한 사람당 월 한도액 100만 원에 10% 할인 혜택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올 상반기에 했던 거 1,960억 일부 잔액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추가 발행 한 600억 하면 12월까지는 좀 가까스로 이제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시는 내년부터 국비 지원 상황에 따라 할인 비율이나 한도 축소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여름철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생활 폐기물 배출 시간과 방법을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는 천안 사랑카드 앱 등에 해가 진 후부터 자정까지라는 문구를 홍보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또 행정력으로 불법 투기를 모두 단속하기엔 역부족인 만큼 시민들의 인식 개선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천안시는 오는 19일까지 제39회 천안시민의상 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시상 부문은 교육학술과 문화예술, 체육진흥, 사회봉사, 지역경제 그리고 특별상 등 모두 6개입니다. 대상은 천안에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천안 지역 기관,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으로 소속기관 단체장이나 읍면동장 등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충남경찰청은 휴가철 음주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9일 일제 단속을 시작으로 8월 말까지 음주 단속을 벌입니다. 주요 단속 지역은 천안 아산 유흥과 주변과 고속도로 휴게소, 요금소 등 29곳으로 교통경찰과 기동대, 암행순찰차 등 경찰 인력 200여 명을 동원합니다. 한편 지난해 7월과 8월 발생한 도내 음주 교통사고는 519건으로 일평균 발생 건수가 전년도 7.8건에서 9.2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